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네, 오늘은 A5의 스포츠백에 드디어 출시를 했죠. 너무 기대되는 차량인데, 예전에 저희 대표님 처형이 A5 구형 스포츠백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완전히 앞쪽이 최첨단으로 다 바뀌었어요. 뒷 버추얼 콕핏 같은 경우도 다 바뀌었고, 내부적인 부분들, 뭐 기어 노브 같은 것들도 굉장히 미래적으로 바뀌었는데, 일단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한번 켜볼까요? 너무 조용해. 조금 하나의 아쉬운 부분은 이 텔레스코픽에 대한 부분이 안쪽에 있습니다. 이 수동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 보통 여기에 전동식으로 되어 있거나 이쪽이 전동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신인성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쪽을 보고 운전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저는 운전을 APM과 속도계를 많이 보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Efficiency라고 이제 드라이브 셀렉트가 나와요. 다이내믹이면 다이내믹, 자동이면 승차감, 효율 뭐 이런 식으로 앞쪽에서 바뀌기 때문에 신인성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 전반적인 해상도 자체는 꽤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설정을 했고요. 이게 기어 노브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약간 진짜 콕핏 안에서 비행기가 딱 이렇게 이륙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요. 팔이 짧아서 한 번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엄청 편해요. 이게 되게 편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사실 좀 건방져 보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독자님. 근데 이게 앞쪽으로도 당겨집니다. 일단은 제가 효율적인 부분보다는 컴포트로 그러니까 자동이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이 자동이라는 모드가 얼마나 운전자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해주고, 또 제가 좀 빨리 달리려고 엑셀레이션 반응을 좀 세게 딱 깊이 주면은 자동으로 얼마나 빨리 반응을 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우디는 이런 부분은 고집스럽게 안 바뀌는데 그게 저는 좋아요. 모든 차량들, 모든 브랜드가 다 후륜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전반적인 부분, 앞쪽을 이제 힘을 구동을 주고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컨트롤을 주는 부분은 나름대로의 고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평가하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질감을 망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아우디는 생각보다 주행 질감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편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요새는 전자식과 기계식을 같이 쓰고 있죠. 아우디에서도 좀 다이나믹하게 운전을 하려고 엑셀을 많이 밟고 있는데요, 밟을 때마다 치고 나가는 리스폰스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확실히 250마력이라는 기본적인 성능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미친 펀치력을 발휘하거나 초반 토크가 몰빵되어 있는 전기 차량처럼 엄청나게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근데 상당히 부드럽고요. 지금 이렇게 밟았을 때 힘이 되게 아쉽거나 그런 부분도 없고, 넘쳐나는 느낌도 없고, 딱 컴포트해요. 진짜 너무너무 편하게 지금 주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다이나믹이 아니에요. 오토로 놓고 있는데, 오토에서 다이나믹으로 제가 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엑셀을 딱 이렇게 딱 밟잖아요. 풀악셀을 딱 치면은 이런 식으로 리스폰스를 딱 주면서, 이놈이 운전자가 좀 빨리 달리려고 하고 있구나를 자동으로 감응을 해주는 느낌이 생각보다 되게 기민하고 민첩하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광각이에요. 그러니까 끝쪽이 약간 이렇게 벌어져 있는 광각 미러인데 크기가 상당히 작아요. 사이드 미러 자체가 요새 작아지는 게 추세고, 공기 역학 계수가 좀 낮아지고, 어쨌든 에어로다이나믹스 때문에 웬만하면 없애는 편이에요. 지금 사이드 미러 없애는 편인데, 이렇게 작은 사이드 미러임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신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탔었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위아래로 굉장히 폭이 큰 사이드 미러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시야각이 안 좋아서 제가 좀 불만을 토로했던 차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컴팩트하고 작은 미러임에도 불구하고 광각 미러를 채용해서 플래그형 이제 사이드 미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고급 차량들에 이런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죠. 이런 문 쪽에 달려 있으면서 좋은 부분은 이 사이에 불상사가 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가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야각 확보가 더 좋다라는 거죠. 웬만하면 보통 이쪽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보행자가 안 보인다거나 하는, 이 안쪽 앞에 마감을 알루미늄 트림으로 잘 마감 처리를 해놔가지고 사람이 봤을 때 좀 괜히 고급감을 느낄 수 있게, 내가 좀 고급차를 타고 있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보면은 재질 자체가 그렇게 고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우레탄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소재가 완전히 좋은 소재를 만들었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위에도 직물 소재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고급스러운 재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경제성 있는 소재로 고급스러운 룩을 창출해내는 거는 아우디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슬슬 제가 주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알루미늄 멀티링크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스펜션의 느낌 자체가 지금 컴포트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진짜
진짜 편해요. 자동으로 되어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있는 성향 자체는 컴포트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엑셀을 딱 치고 밟았을 때 얘가 여기서 조향을 좀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액티브 댐핑 컨트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댐퍼의 값을 조절해주는 그런 좋은 점이 있을 건데, 현재로서는 컴포트가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승차감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진짜 편해요. 이거는 뭐 어차피 스포츠 세단 형식을 띠고 있는 그냥 컴팩트 세단이지만 이렇게 편안한 차는 간만에 타보네요. 진짜 항상 탱탱거리고 스포츠카처럼 롤 억제를 많이 해주는 그런 차량을 타다가 간만에 이렇게 좀 널널한 차량을 타니까 잠도 소록소록 오고요. 스포티한 거는 일단 제가 한번 다이나믹에 놓고 제대로 한번 달려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뭐 뭔가를 안 했잖아요. 뭐 확 뒤집어 엎는다든지 유턴을 굉장히 빨리 하고 오버를 내면서 막 앞으로 튀어나간다든지 그런 짓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다이나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승차감 측면에서는 꽤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일단 스티어링 휠이에요. 물론 여기에 타공 가죽이 들어가서 조금 더 쫀쫀하고 접하면이 좋은 가죽을 차용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테지만, 그거 말고 이 가운데가 볼록하게 나와 있고 이 안쪽이 좀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A5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C필러에서 올라오는 트렁크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A7이 앞에 가가지고 제가 문득 생각이 뚝 났습니다. 왜냐면은 이 스포트백 라인들은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제 모델 S 같은 경우에도 C필러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트렁크 때문에 상당히 편안합니다. 물건을 적재하거나 뭐 물건을 빼거나 많은 짐들을 수납하기에는 뭐 물론 높이가 높은 적재물들은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저렇게 열려버리면은 많은 짐들을 적재를 하고 뭐 좀 정리를 하는데도 굉장히 유용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렁크 밑 하단을 발을 넣으면 자동으로 열리는군요. 버추얼 페달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제가 아우디 살짝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을 많이 써요. 버추어, 제가 버추얼 파이터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버추어, 뭐 트론, 이트론에서도 막 트로닉, 막 트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우디가 제가 좋아하는 단어를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아우디 차량을 좋아하지만 한 번도 소유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요? 이상하게 저는 BMW로 자꾸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진짜 이트론에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있어서 심한 다이나믹으로 바꾸고 오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큰 오버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왕 거리는 소리에 비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이나믹으로 놓고 조금은 제가 달리면서 한 1700km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다 보니까 엑셀레이션 반응이 그렇게 빠르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쾌해요. 차량의 움직임이 일단 굉장히 경쾌하고,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다이나믹으로 놓고 S 모드로, 그러니까 이게 아우디가 이게 참 신기해요. 원래는 기어를 RPM을 쓰려면 땡겨야 되거든요. 근데 땡기면 내려갑니다. 올려야지 올라가요. 이게 조금 진짜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우디의 이 시스템을 안 쓰고 웬만하면 패드 시프트를 쓰는데요. 운전 반응성 자체는 패드 시프트를 쓰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RPM은 지금 한 6000 정도를 쓰고 있는데 직발 성능은 괜찮은데요? 한 250마력에서 300마력 사이 정도를 느껴지게 하는 그런 파워입니다. 해결감이 상당히 좋고 굉장히 빠르네요. 듀얼 클러치죠? 굉장히 빠르네요. 쭉 가다가 이게 다이나믹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의 반응 자체가 느낌이 이렇게 흔들어 볼 텐데 반응성이 조금은 따라오는 느낌이 나요. 완전히 막 기민하게 딱딱딱딱 이렇게 아주 막 포르쉐의 그 쫀쫀한 그 기계식 느낌처럼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보들보들하면서도 스티어링 휠의 반응 자체는 기민하게 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이쪽 도로가 그 도로 사정이 그렇게 뻥뻥 뚫려있는 도로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훗발을 기대해보고 PM을 쥐어짜면서 가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엔진의 질감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엔진이 돌아가는 그 소리가 그렇게 불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요, 엥 소리는 나잖아요. 근데 귀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느낌은 좀 없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체결감이 되게 좋으면서도 이렇게 잘 돌아나가니까 브레이크 성능 한번 볼게요. 브레이크도 상당히 괜찮은데요. 자,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돌아봤는데
어쨌든 차체 제어 장치나 거동성 자체는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서스펜션 자체도 탄탄해요. 뭐 액티브 댐핑을 제가 느낄 수는 없을 정도의 지금 느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쫀득쫀득한 느낌은 있어요. 약간 포르쉐의 그 느낌이 살짝 난다 그래야 될까요? 완전히 또 포르쉐만큼은 아닌데 댐핑의 느낌이 좀 쇼업쇼 뭐가 쫀쫀하다는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이 차량이 약간 330i에 비견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330i랑 뭐 이 차량과 느낌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럼 제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유명하잖아요. 옛날부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엘카스라든지 LFA라든지 ACC라든지 전부 다 여기에 몰려 있고요.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쪽 부분과 이 위쪽 부분을 결합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요거 하나로 다 끝나는 거고, 벤츠 같은 경우도 팁트로닉을 이쪽에서만 이용을 하게 되겠죠. 아우디의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예전에 Q7 리뷰할 때 딱 한 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차가 막히니까 지가 오른쪽으로 알아서 액티브하게 넘어가 주더라고요. 저는 사실 되게 무서웠는데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하고 스피드 자체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는 60km로 올려놨고 디스턴스는 제일 짧게 해놨습니다. 얼마나 얘가 잘 반응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요, 제가 지금 대기를 타면서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차와의 간격 유지를 하면서 계속 제가 속도를 줄이고 늘리고 하고 있어요. 제가 엑셀을 지금 안 밟고 있거든요. 제일 궁금한 부분은 0km까지 얘가 잘 쓰느냐. 0km에서 됐을 때 다시 쭉 가는, 아닌데? 얘 지금 35km인데 지금 레인 키핑 어시스트 됐는데요? 네, ACC 지금 0km까지 완전히 되고요. 다시 시작도 하고 레인도 됩니다. 네네. 레인 키핑 어시스트가 되면 이제 저는 이거를 갖다가 이대로 반납을 하러 저는 이거 찍는 게 상당히 재밌어요. 각 차들, 각 회사들마다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한데, 사실 이제 이거 봐요, 직접 조형하라고 나오잖아요. 싫거든. 난 그냥 갈 거거든. 터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얘 못해요. 일단은 오토파일럿만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실 때 봐요, 지금 잘 가는데, 앞으로 잘 가는데 얘를 못 잡아줍니다. 근데 차선 안에서 어느 정도로 가고 있으면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앞차와의 간격 조정을 통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끼어드는 거 잘 확인할까요? 할까요? 하네요. 오케이, 하네요. 뭐 이 정도면 뭐 사실 시내에서나 고속주행에서 쓰기에는 별 문제는 없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별하게 좀 그 허락을 받고 다이나믹 모드로 한 번만 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일단 댐핑의 느낌이고 서스펜션의 느낌이거든요. 얘가 얼마나 스포츠성을 갖고 있는지. 출력 자체는요 진짜 딱 250마력이에요 딱 250마력. 근데 생각보다 기민하고 미션 체결감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매끄럽게 움직인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다만 배기음은 조금 아쉽다는 거. 일반적인 스포츠카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배기의 느낌보다는 앞에 들어가는 엔진의 진동음 그리고 부밍음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느낌이 상당히 매끄러워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가 생각보다 재밌어요. 이게 너무 아쉬운 게, 제가 이래서 제가 밤 리뷰를 좋아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밟아보려고 하면 앞에 빨간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끼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한번 다이나믹 모드로 밟아보려고 허락은 받았지만, 얼마만큼 제가 운동 거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는, 물론 안전운전이 최고입니다. 제가 일부러 앞으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 조금만 사람들을 보내고 차들을 보내고 한번 쫓아가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튀어나가려고 그러면 앞에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1단으로 바꾸고, 자,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브레이크가 상당히 담력이 좋은데요? 오? 신기한데? 그리고 코너링 살짝 한번 돌아볼게요. 이게 확실히 쿼트로라서 그런지 일단 기본적인 4륜의 느낌이 딱 나요. 그러니까 앞뒤 옆으로 접지 능력에서 놓치는 부분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흐르는 느낌이 거의 없는 거죠. 뚫고 나가 볼게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피싱 하면서 들어가는 이 소리가 좀 약간 남자를 자극하는 그런 느낌은 있네요. 근데 역시나 아쉽다. 앞에가 쫙 뚫려 있으면 진짜 한번 좀 밟아 볼 텐데. 아마 이 차가 좋아서 그런 걸 겁니다. 승차감이 진짜 좋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휘잡아 돌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스스로 운전하면서도 굉장히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 듣고 싶으셨던 거죠? 아닙니다. 여쭤본 거죠. 액티브 댐핑을 제가 이거 이것 때문에 안정감이 느껴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전 그 정도 급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운전이 돼요. 그리고 잡아 돌리고 차선을 급하게 이동하고 엑셀레이션을 했다가 급브레이크를 때리고 그리고 코너링을 돌아 나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제가 불안함이 있으면 계속 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속도를 올리지 않게 될 텐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니까 제가 마음껏 좀 편안하게 스포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앞에서 구동을 하고 앞에서 조향까지 하는 느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의 느낌, 질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4륜이 아니라 후륜이에요. 동력이 뒤에서 밀어주고 조향은 앞에서 가볍게 하는 이 느낌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 느낌도 굉장히 경쾌한 느낌입니다. 어디가 생각보다 스티어링 휠의 리스폰스 자체에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차량이 진짜 가벼운 게 갑입니다. 진짜 차량은요 가벼워야 경쾌하고요, 가벼워야 잘 쓰고요. 괜찮은데? A5 스포트백이라든지 S5 혹은 RS5를 어떻게든 구해서 다음 리뷰에서 꼭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류가 가벼워지면 발목이 가볍다고. 제 차량의 가장 운동 거동성 중에 아쉬운 점이 이제 무거워서 차체는 빨리 나가고 제로백은 빠르지만 묵직하게 나가는 약간 그 아쉬움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델 3 퍼포먼스를 또 구입한 것도 있지만 간만에 또 이런 가벼운 또 내연기관 차량들을 타면서 느껴지는 이 산뜻함? 이런 느낌은 언제나 마음을 좀 경쾌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가벼운 차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모델 S는 아무래도 많이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데 이 차량 상당히 괜찮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관계자분들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차량이 남자분들한테도 당연히 좋겠지만 여자분들이 몰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성분들이 이 스티어링 휠이 무거운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일단 이 차를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조향감이 무겁고 차체가 무겁고 이러면 일단 운전을 편하게 하는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십니다. 근데 이 차량 자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쾌하고 가볍고 스티어링 휠의 조향이 부담이 없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스포티한 주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이거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고마력 차량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나중에 RS5 차량이 나왔을 때 그때 그 차량을 갖다가 다시 한번 아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벼운 시승 리뷰를 끝내보았고요. 이 차량을 꼭 시승을 한번 해보시면서 느낌을 직접 느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기 때문에 저희 도남대로 아우디 매장에 오셔서 시승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네, 저는 울트라 비니군이었고요. 시승 리뷰를 하고 마지막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급감은 보통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좋은 디자인과 마감으로 잘 처리를 했지만 소재의 고급성은 조금 부족해 보였고요. 실내 편의성은 좋은 편이었지만 터치스크린이 안 되는 것과 내비게이션의 해상도가 많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편의성 자체는 좋았지만 디자인이 조금 구형스러운 게 아쉬웠어요. 승차감은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승차감과 더불어 차량의 거동성 역시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안정적일까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동력 성능과 운동성은 딱 그만큼의 동력 성능이었습니다. 300마력 언더의 귀여운 펀치력, 초반엔 조금 밋밋하지만 RPM을 올릴수록 시원해지는 가속력 등 가벼운 차량의 무게로 인해 경쾌함과 직각성이 운전 재미를 더했습니다. 경제성은 사실 제가 저렇게 밟고 다니니까 리터당 6km의 연비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58리터의 기름통으로는 막 밟고 다니면은 400km도 못 가겠구나, 연비 운전하면 한 500km 정도 가겠구나 싶네요. 저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신 그리고 스포츠 드라이빙을 좋아하시는 여성분들께 상당히 어울리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 비니군이었습니다.